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소개받은 강상진입니다. 저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현재 그 APJ 소속으로 컴퓨트 그 클라우드 쪽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카마이 클라우드 소개와 함께 또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최신 기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 왜 우리는 클라우드 브랜드 이름을 커넥티드라고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아카마이 하면 이 퍼블 클라우드 사업자로 이 퍼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카마이 하면 떠오르시는 게 CDN, 그 다음에 웹보안, 뭐 여러 가지 보안 회사로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그 작년에 리노드라는 그 얼터너티브 클라우드, 그러니까 중저가의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카마이가 인수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필라델피아에 본사가 있는 클라우드 회사인데 인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CDN만 갖고 있다가 이제 클라우드 리전이라는 개념의 서비스도 포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는 크게 기존에 있던 CDN, 그 다음에 웹 보안 서비스,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한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세 가지 필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객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라우드 사업자들, 뭐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시는 NHN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클라우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CDN을 마지막에 혹은 웹보안을 마지막에 상품화 하시거든요. 잘 아시는 클라우드에 붙일 수 있는 각 회사별의 와프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인스턴스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셀링을 하고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나오는데 아카마이는 재밌게도 CDN으로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라인업을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장점은 뭐냐?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전 세계 4,500개 지역에 약 36만 대의 엣지 서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 ISP 사업자들, 회선 사업자들,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과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카마이가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면서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팝의 리소스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일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르는 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최대 5분의 1까지도 비용을 저렴하게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결된 클라우드를 다 합쳐보면 글로벌하게 4,100개 이상의 팝, 사실은 이제 지금 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30개 국가를 가지고 있고 최근 피크 트래픽은 261테라바이트 bps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에 5,000번 이상의 이제 도스 공격을 방어를 해드렸고요. 아카마이 고객을 위해서 매일 700테라바이트 이상의 공격 트래픽을 방어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 아카마이 CDN의 인터넷 트래픽 볼륨을 합쳐보면요. 데일리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15% 정도를 아카마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15%면 상당히 높은 볼륨이죠. 그런데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제 글로벌하게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이것이 한 30%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회사의 망이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인터넷에 혼잡이 올 정도로 그 막강한 이제 그 네트워크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수집하는 이 CDN 로그를 분석해서 저희가 와프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 와프 회사보다도 좀 더 이 리얼리틱한 그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와프 룰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룰에 대한 업데이트가 상당히 빈번하고 잦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인터넷상의 전 세계 인터넷상의 15%를 샘플링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어느 업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인터넷 트래픽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공격에 대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거를 기존의 와프의 새로운 룰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회사보다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전 세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래픽은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코어망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리전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하늘색 디스트리뷰티드는 클라우드 망 중에서도 워크로드만 그 컴퓨팅만 있는 쪽.
엣지라고 표현된 곳은 CDN 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도시, 주요 국가에 저희 네트워크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아카마이 CDN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모바일스나 PC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뭐 애플의 뭐 iOS 업데이트, 그러면 좋아하시는 모바일 게임, 뭐 국내에 이제 모바일 게임 그 패치 파일이라든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혹은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 다운로드 하시잖아요. 아카마이 망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NHN 클라우드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타겟팅하는 현재 이 셀링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NHN 클라우드는 국내 이제 공공이나 금융 쪽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하고 국내 워크로드가 있는 고객사 위주로 영업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저렴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으신 고객. 실제로 저희가 인수 이후에 국내에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카마이 CDN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들이 만약에 그들의 원본 데이터 센터 환경을 아카마이 클라우드로 옮긴다면 저희는 이그레스 트래픽 비용을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자체도 저렴한 데다가 CDN으로 나가는 이그레스 비용을 면제를 해드리면 상당히 저렴한 TCO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 이런 이제 그 고객들께서 주로 찾아주고 계시고요. 처음부터 이 클라우드를 변환하기가 어렵다, 마이그레이션이 어렵다 보니 주로 영역에 맞게 뭐 아카마이 클라우드를 하나의 멀티 클라우드로서 활용하시는 고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A사를 사용하고 있는 워크로드를 모두 아카마이로 옮기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각자의 클라우드 회사가 장점이 있거든요. 뭐 A사 같은 경우는 컴퓨팅의 강점이라든가 B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분석 쪽에 강점이 있다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로 시작한 회사다 보니까 특정 국가의 그 서비스가 있는데 뭐 타 클라우드 사업자가 리전이 없다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대부 환경, QA 환경 이런 부분을 좀 갖춰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뭐 아카마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사용할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마이 기존에 CDN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CDN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볼륨을 이제 그 엔드 유저에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본 데이터가 있는 뭐 스토리지 혹은 그 클라우드 리전 이쪽에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세이브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했을 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패키지를 동시에 사용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과금 면제를 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아카마이 CDN을 좋아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하이퍼스케일러와 그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해서 이제 막 추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작년까지는 11개 데이터 센터가 있었고요. 올해 4개 데이터 센터를 늘렸고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1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이제 기존에 이제 없던 라인업 프로덕트, 뭐 매니지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먼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환경은요. 여기 나오시는 대로 여기 보는 대로 이 오픈소스 서드 파티 그 다음에 리눅스 기반의 그 클라우드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더 락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클라우드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좋아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빠르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VPC, IAM,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백업이라든가 복제라든가 클릭만으로 모든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관리 비용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빼려고 봤더니 빼기에는 너무 아키텍처가 거기에 포커스가 돼버려서 락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백업 기능, 그 다음에 복제 기능, 그 다음에 멀티 에이지에다가 리플리케이션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있다가 비용 때문에 빼세요라고 연락을 받으면 이제 파이낸스 팀에서 빼긴 빼야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직접
이제 셀프 서비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 개발자들, 바쁜 인프라팀, 바쁜 보안팀에서 그걸 직접 하기가 너무 늦은 거죠. 지금까지 편하게 하고 있었던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벤더 락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단계.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 핀옵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클라우드가 너무 좋아서 사용을 했는데 비용 최적화를 어쨌든 뺄 수는 없고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핀옵스 도구를 돌려서 어디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가 구매한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어디서 낭비되고 있는지 이런 걸 찾아서 이제 비용을 줄이거나 인스턴스를 리저브드 인스턴스로 갈 수는 없는지, 혹은 좀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이브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아카마이에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이제 개발자나 엔지니어의 수고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DIY를 지향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뭐 복제를 하든 백업을 하든 뭐 가용성을 올리기 위해 어떤 모니터링이나 옵저버빌리티 이런 것들을 마켓플레이스에도 물론 있지만 오픈 소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이 리노드라는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디지털 오션이나 햇지너 뭐 이런 이제 중저가 클라우드 그 시장에서는 나름 유명한 클라우드인데요. 이 리노드라는 자체가 리눅스 더하기 노드라는 그 명칭으로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윈도우즈 VM이 없습니다. 리눅스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가에 그렇지만 리눅스를 잘 아는 개발자들이 작게 호스팅하는 용도로 많이 SMB 쪽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클라우드고요. 지금 아카마이가 인수한 이후로부터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라인업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물론 이제 데브옵스라든가 SRE 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뭐 API 그런 것들을 충실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자체 IAC를 상품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테라폼이나 앤서블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데브옵스 CI/CD 도구를 상품화하지 않고 깃랩이나 깃허브 혹은 또 다른 뭐 젠킨스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 상품을 만드는 대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를 충실히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노드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직전부터 리노드는 약 고객 수가 한 15만 개 있었고요.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미 한국에도 200개 고객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한 달에 뭐 $5만 쓰는 고객도 계시고 한 달에 $5,000를 내는 고객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수백 개의 고객이 계시고 어카운트 수 기준입니다. 회사 기준이 아니라 이제 생성한 어카운트 기준으로. 그리고 이 리노드라는 회사가 20년 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만들어져서 2022년에 인수할 때 약 20년 정도, 그리고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라인업에 들어오면서 이제 11개 리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 15개로 늘린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저희의 라인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네트워크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요. 지금 현재는 뭐 미주,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싱가포르, 시드니, 토론토, 도쿄 이렇게 있었고요. 이 11개로 시작했는데 올해만 16개를 추가하니까 20년 동안 11개 갖고 있었는데 아카마이가 인수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유럽, 미주, 아시아, 한국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센터는 다른 그 클라우드 사업자에는 없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걸 갖춰서 리전을 오픈하기보다는 뭐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쿠버네티스도 없지만 당장 그 컴퓨팅은 필요한 국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장 우리 그 VM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수준만으로라도 갖추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아카마이 CDN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들입니다. 거기 위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용자 스택 환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리전별로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계시겠죠. 원본 서버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위에 CDN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CDN이 딜리버리뿐만 아니라 보안까지 담당하고 계신 거 다 아시죠? CDN 엣지 서버가 와프 엔진까지 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능뿐만 아니라 이 보안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클라우드 리전, 디스트리뷰티드 리전, 가장 마지막에 이 엣지라고 부르는 곳에 CDN, 보안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뎁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제품군은 크게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킹,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인적 서비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시면 이 CPU로 나눠 사용한다는 개념의 가장 저렴한 쉐어드 CPU 버전이 있고요. 제일 저렴한 VM 모델이 한 달에 $5, 커피 한 잔 가격이죠. 그 다음에 점유해서 사용하는 데디케이티드 CPU, 고속 연산이 필요한 경우 하이 메모리, 그 다음에 AI나 머신러닝, 그 다음에 고속 연산이 필요한 경우 GPU 모델,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필요한 경우 쿠버네티스 이런 컴퓨터 상품군이 있고요. 스토리지는 이제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백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는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저 왼쪽에 있는 컴퓨터 인스턴스에 추가 스토리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블록 스토리지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백업할 수 있는 이미지 백업할 수 있는 백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네트워킹 쪽은 디도스 방화벽, 그 다음에 노드 밸런서, DNS, 클라우드 파이어월 방화벽, VLAN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클라우드 프로덕트는 거의 있는 편이고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느끼셨겠지만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좀 관리나 운영을 편하게 해주는 그 관리형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DIY로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그 좀 요청 사항이 많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라인업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 아카마이 클라우드가 이제 결국은 이 퍼블 클라우드 사업 시장에서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여러분이 A사 클라우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교육이 필요하고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앱 개발하고 그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올리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마케팅이나 기획팀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버전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클라우드라는 것이 러닝 커브가 상당히 높아져 버려서 전반적으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기도 바쁜데 이제 뭐 이렇게 지표가 내려오죠. 뭐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라. 그래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바로 VM을 1분 안에 인스턴스를 그 이니셜라이즈 할 수 있고요. MySQL에 대한 기본 그 포스트그레 SQL이나 MySQL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DB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심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관적인 API와 리노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CLI, 클라우드 매니저의 그 웹포탈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DIY를 추구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기술 문서, Q&A, 개발자 포탈, 블로그, 여기 가시면 20년 동안 축적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인수하면서 로컬라이즈를 시작을 했지만, 대부분 요즘 개발자분들이 또 영어도 잘하시고 영어 문서에 크게 두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굳이 비싼 프로페셔널 서비스 비용 없이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가가 타 클라우드 회사에 비해서 한 맥시멈하게 보면 이제 상품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의 가격입니다.
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CDN 사업자로서 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과의 그 계약 관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를 어떤 혹은 데이터 센터든 무슨 클라우드 사스 제품이든 구매하실 때요. 1기가바이트를 계약하시는 거랑 10기가바이트를 계약하시는 거랑 그 기가바이트당 유닛 단가가 다르죠. 벌크 계약을 할수록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화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 아카마이가 유닛 프라이스를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고객들에게도 싸게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타 클라우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용성을 위해서 그 멀티 에이지, 멀티 가용 영역의 인스턴스를 2대 이상 이중화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바이블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리전과 리전 간의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내 VPC 안에 있는 인스턴스하고 VPC 밖에 있는 스토리지하고 연결을 했더니 또 거기서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런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에스티메이터로 그 클라우드 자산에 대해서 한 달 예상 비용을 측정했을 때요. 스토리지 얼마 쓸 거냐, 백업 기능 쓸 거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 다양한 옵션들, 멀티 용역에 이중화를 할 거냐, 이런 거는 계산을 해줘도 다른 인스턴스와 얼마나 그 통신을 하면서 트래픽이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네. 예상을 할 수 있어도 얼마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숨겨진 비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DIY이긴 하지만 기술 지원을 충실하게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요, NHN 클라우드도 사실은 저희 파트너사긴 한데 저희도 이제 다른 MSP 분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오늘 메가존 클라우드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MSP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영업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렴하다는데 얼마나 저렴하냐 그 표시인데요. 이제 비슷한 스펙의 인스턴스를 비교를 했을 때요. 약 그 버추얼 CPU 8개에 16GB 메모리, 스토리지, 뭐 트랜스퍼, 그 네트워크 트랜스퍼는 저희가 번들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M사, G사, A사보다 한 4분의 1 수준 정도 됨을 아실 수 있죠. 네.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계약한 고객인데요. 기존의 아카마이 CDN을 통해서 쇼폼 비디오, 그 SNS를 제공하는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미국에서 쓰니 많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업체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트래픽이 증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쇼폼 비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뭐 인스타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상당히 많죠. 쇼폼 비디오가. 그런데 이 고객은 중국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클라우드 그 데이터 센터가 많지 않았어요. 중국 내에서는 중국 내 클라우드 사업자나 온프레임 그 데이터 센터 사업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트래픽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급증한 트래픽은 어느 정도 CDN으로 커버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트랜스코딩 서버의 워크로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미디어 서비스는.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코딩이라는 것은요. 그 여러분 그 내가 그 촬영한 거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방송을 하거나 VOD 타입으로 15초 미만의 비디오로 올리게 되면 그 파일 자체는 인터넷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포맷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방송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인코딩을 통해서 코덱을 통해 인코딩을 통해서 변환해 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트랜스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이 미디어 사업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트랜스코딩입니다. 이것을 빨리 사용자 가까운 곳에서 트랜스코딩을 해서 방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변환해야지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FLV라고 나와 있지만 이 FLV는 그 인터넷에서 지원되는 방송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이 트랜스코디된 스트림을 즐기는데요. 갑자기 이제 늘어난 트래픽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계약하고 알아보고 뭐 거기다 회선을 집어넣고 이게 이제 타임 투 마켓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근데 저희가 이제 CDN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리노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가 미국과 유럽에도 있는데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안이 돼서 딜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그 베스트 프랙티스 비디오 트랜스코딩 아키텍처를 보면요, 일단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죠.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촬영한 콘텐츠를 어디엔가 저장소에 로 파일로 올리죠. 여기까지는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없는 일반 영상 파일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 뭐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MP4 같은 이제 파일들이 나오는데, 이 MP4 자체를 만약에 스트리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MP4를 사용자들한테 그냥 내보내면 이거는 스트리밍이 아니라 다운로드가 돼버립니다. MP4 파일은. 내가 방송하는 그런 유료 콘텐츠 혹은 개인 콘텐츠가 그 사람의 디바이스의 템포러리 폴더에 이제 저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리밍은 말 그대로 메모리 상에서 휘돌다가 그 플레이가 끝나면 사라지는 게 스트리밍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프로그레시브 다운로드 방식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하면서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으나, 이제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방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트리밍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이 일단 저장소에 온 것을 트랜스코딩을 해서 방송할 수 있는 수준의 트랜스코디드 비디오 타입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그리고 CDN을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CDN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방송하는 그 트랜스코디된 이 비디오 파일의 포맷은 그 프래그먼트 파일들이거든요. TS 파일, 뭐 M3 UAT 같은 그런 파일들을 CDN을 통해서 캐시를 해서 내보내야만이, 동시에 팔로워가 막 수백만 명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캐시가 안 된다면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 그 서버에 엄청난 부하가 들어올 텐데요. 이 CDN에서 한번 키싱을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에 배포된 CDN 엣지 서버가 그 프래그먼트 파일들을 캐시했다가 순식간에 내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으면 많은 그 비디오일수록 CDN에 캐싱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엔드 유저가 어느 국가에 있든 간에 빠르게 방송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그걸 만약에 이제 저희 클라우드에서 구현했다라고 보면 이 정도 스펙에 그 클라우드사와 비슷한 스펙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4분의 1 수준, 4분의 1보다 높죠. 한 5분의 1 수준이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비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사업자 같은 경우도 저희 말고도 상당히 많은 클라우드 회사가 비딩에 들어갔습니다. POC도 하고, 뭐 물론 이제 기술 점수, 뭐 금액 점수 다 따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 점수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메리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CDN으로 아카마이를 쓰고 계신 경우에 그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을 금액을 면제해드리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밖으로 나가는 토탈 비용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좀 보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를 잘 꾸며서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그 보안이 허술해서 해킹이 발생한다거나 데이터가 노출된다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그 클라우드는 안전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회사들도 뭐 ISO 인증이라든가 뭐 PCI DSS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증을 이제 받고 공공이나 금융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IS MSP 같은 그런 인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자, 아카마이는 이제 그 트래픽의 모든 영역에 대한 그 보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한다고 보면 DNS부터 시작을 하죠. IP 리졸빙을 위해서. 그래서 분산된 DNS 서버에서 그 DNS를 공격하는 그런 해킹 패턴도 상당히 많죠. DNS가 무너지면 아무리 웹서버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죠. 우리가 운영하는 네임 서버가 무너진다면 마지막 그 DNS 리졸빙 단계에서 당연히 IP 주소를 돌려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사이트가 아무리 헬시해도 접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솔루션, 그 다음에 와프 솔루션, 디도스 방화벽, 페이지 인테그리티 매니저라고 해서 그 브라우저
공격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API 디스커버리 앤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 API 특화된 와프, 일반 다이나믹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과 API 도메인을 공격하는 공격의 패턴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다르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도스 전용 스크러빙 센터, 상당히, 그 다음에 본 매니저. 요즘에 제가 만난 고객 중에 이커머스를 운영하시는 국내 고객이신데요. 이 봇들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래서 어떤 이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커머스다 보니까 그 상품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봇들이 들어와서 이미지 퍼가고 그 가격을 이제 스크래핑하고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스크래핑을 차단해도 새로운 기법으로 이 스크래핑 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방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CDN을 사용하시던 고객이었는데 이 봇 매니저를 제안을 해드리고 결국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봇은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와프로 방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뭐 유저 에이전트 헤더라든가 뭐 레퍼럴 헤더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이제 봇을 방어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이 봇인지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 페이지마다 자바스크립트 그 프래그먼트를 내보내줍니다. 저희 엣지 서버에서. 그리고 걔가 작동하면서 정말 키보드가 눌리고 있는지 마우스의 움직임은 있는지 이런 수준까지, 즉 사람인지 봇인지를 판단해서 봇이 판명으로 되면 그 트래픽에 대해서는 다 403 포비든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허니팟 같은 개념으로 그 안내된 페이지로 이동시키라든가, 뭐 정상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이런 걸 페이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걸로 뭐 302 리디렉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봇으로부터 그 방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클라우드 비용이 거의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추산해본 결과 클라우드 비용을 한 30%가 봇이 긁어가고 있었던 그 트래픽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봇 매니저를 사용하면서 그 30%의 비용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훨씬 남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퓨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그 인터넷 트래픽의 그 1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악성 IP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토르 네트워크라든가 어나니머스, 그 다음에 해커 집단, 뭐 이런 IP 대역을 저희가 DB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상품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접속이 들어오면 설령 봇이 아니더라도 공격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트래픽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래서 이걸 상품화를 했는데 저희가 국내 이제 어느 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공기관에서 DB만 팔 수 있느냐, DB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솔루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DB를 API로 룩업해서 접속한 IP가 이 DB에 있는 IP면은 차단하는 걸 구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어떤 큰 네트워크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방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북한에서 들어오는 북한의 유명한 이제 해커 집단도 있죠. 그런 트래픽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DB를 API로 REST API로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NHN 클라우드에도 저희의 와프 솔루션하고요,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저희 방화벽을 통해 웹 보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을 통해 이스트 웨스트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웹 방화벽과 세그멘테이션의 차이는요, 이 AAP는 앱 앤 API 프로텍터라고 해서 L7 레이어의 와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게 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TCP, UDP 솔루션들,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디코어 세그멘테이션은 웹을 포함해서 웹이 아닌 솔루션까지 노스 사우스 보안을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클라우드 내부로 들어간 거를 노스 사우스 보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리전 내부의 보안을 이제 이스트 웨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이스트 웨스트를 담당하는 게 세그멘테이션, 노스 사우스를 담당하는 게 A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L7 사스 기반의 와프를 설명해 드리면, 보통 우리가 보안 솔루션 하게 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마켓플레이스나 이런데 상당히 많은 벤더들이 와프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클라우드 사업자도 와프 솔루션을 갖고 있고, 내가 그게 싫으면 뭐 다른 방화벽 솔루션도 설치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우리 클라우드 리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보안 솔루션은 우리 VPC 밖에 바로 앞단에 로드 밸런서 그쪽에 설치를 해야지 운영이 되고요. 만약에 공격이 들어가면, 아무리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볼륨매틱 공격이 들어가면 그 VPC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아카마이의 보안 솔루션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요, 저희는 CDN 엣지에서 보안 솔루션이 돌고, 와프 엔진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 서버 오기 전에 이미 사용자 주변에서 엣지 서버가 차단이 되고요. 아카마이가 적용된 도메인에 대해 아무리 디도스 공격을 해도 그 디도스는 아카마이 엣지가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는 55만 대 서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와프 솔루션, 디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이 이 클라우드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와프룰을 하나 업데이트를 하면요, 거의 30초 내에, 몇십 초 내에 전 세계 저희 엣지 서버에 그 룰이 추가가 됩니다. 업데이트한 내용이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돼서 바로바로 실시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트리거하지 않은 보안 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죠. 저희가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 무슨 인젝션 공격이 들어온다, 무슨 뭐 공격이 들어온다,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화벽 같은 경우는요, 이 처음에 이제 방화벽을 도입하시면요, 와프 룰을 설정하라고 해요. 인젝션 이네이블 할 거냐,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는 어떻게 할 거냐, 레이트 리미트 컨트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설정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솔루션은요, 설치를 하고 나서 그냥 이네이블만 해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로그를 쌓아놓고 그 리포트를 드립니다. 이런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와프 설정을 굳이 매뉴얼하게 처음부터 이제 막 사수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뭐 기능 켜야 돼요, 이거는 그냥 온오프 개념이 아니라 키면서도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할지, 인젝션 공격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몇 분 동안 차단할지, 이런 거가 되게 이제 레거시인데요. 이런 것들을 굳이 고민하지 않고 트래픽을 저희가 POC 하는 동안 분석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쉽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주일 단위로 트래픽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고, 빠져있는 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지능적인 와프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아카마이 세그멘테이션 보안 솔루션인데요. 우리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레거시 베어메탈도 가지고 있고, 컨테이너 환경도 운영하고 있고, 클라우드도 운영하고, 버추얼 머신, 뭐 VM웨어 같은 가상 머신들도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런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작은 규모의 IT 인프라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만 사용하고 있거나, 우리가 어디 데이터 센터에 온프렘 서버만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환경을 다 사용하고 계신데요. 그때마다 다른 솔루션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세그멘테이션 저희 솔루션은요, 에이전트 설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VM웨어는 VM웨어대로 하이퍼바이저 콜렉터라는, 혹은 그 가상 머신에 설치할 수 있는 OS, 리눅스면 리눅스, 뭐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에이전트를 설치하고요. 베어메탈 설치할 수 있고요. 쿠버네티스도 파스로 설치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모니터링이나 옵저버빌리티 도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 쿠버네티스의 에이전트를 설치할 때 데몬셋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데몬셋 팟은 워커노드에 한 번만 배포하면 모든 워커노드에 팟이 동일하게 배포되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한 경우 팟이 하나가 늘어나면 알아서 그 에이전트가 하나의 팟으로 또 그 워커 노드에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데몬셋 같은 방식을 사용하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OS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그리고 뭐 아마존 버전, 뭐 GCP 버전, 애주어 버전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죠. 자,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통합적인 보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한 군데로 그 로그들을 저 에이전트들이 수집한 모든 로그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성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아마존도 사용하고 애주어도 사용하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온프렘 다양한 환경에 에이전트가 설치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들, 레거시들 간의 트래픽 관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어디로는 몇 번 포트, TCP 몇 번 포트가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 각 인스턴스에 그 레이블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키밸류 형태로 보통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태깅이라고 하잖아요. 키밸류 형태로 뭐 역할은 DB고 역할은 로드 밸런서고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하나의 리소스에 여러 가지의 키밸류 형태의 레이블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얘랑 얘랑은 통신하면 안 되는 애들인데 왜 포트가 열려 있고 통신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안 담당자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리소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시화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우리는 인스턴스 2개에 DB 서버 2개만 운영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만나본 이 펜테크 업체 중에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T 업체 같은 경우는요. 개발팀이 일주일만 해도 뭐 100개의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생성됐다가 사라졌다가 막 한대요.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가 이제 되게 힘든 거죠. 보안 담당자가 이 가시성을 가지고 모든 클라우드 인스턴스, 쿠버네티스, 가상 머신, 온프렘 가시성을 가지고 다 보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뭐가 생기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환경에서 누군가가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한다거나 쿠버네티스 클러스를 생성할 때 무조건 이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이미지를 같이 포함을 해준다면 굳이 묻지 않아도 며칠 후에는 당연히 이 도표에 이 다이어그램에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쭉 봅니다. 보고서 얘는 서로 통신하면 안 되는데 서로 연결이 돼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면에는 잘 안 나왔는데요. DNS라면 DNS 정책, 뭐 네트워크, 뭐 NTP 서버라면 NTP 정책, 그다음에 DHCP, 뭐 웹, 뭐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도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보면요, 멀웨어나 랜섬웨어가 전파되는 그런 경우도 스캐닝이 되거든요, 간혹.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뭐예요? 사실은 그 가상머신 하나가 랜섬웨어 노출됐다거나 임직원의 PC가 랜섬웨어 감염됐는데 그 임직원이 우연찮게도 감염된 PC로 우리 클라우드에 접속했다거나 그때 그 취약점이 있는 포트를 통해 그 랜섬웨어 파일들이 옮겨 다니고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어를 해 놓는다면 아까 그 로그 수집을 위해 설치한 에이전트가 이제는 방화벽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달면요, 그 에이전트는 로깅만 하는 게 아니라 차단까지, 그 프로세스 단의 차단까지. 그러면은 아카마의 이 에이전트들은 이 모니터링 도구가 아니라 이제 방어벽 역할까지 하는 프로세스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래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 그래서 보는 거죠. 얘는 80 포트 통신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클릭하면은 이 뎁스 있게 익스팬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이 템플릿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적용하셔도 되고 직접 정책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스, 데스티네이션, 요거는 이 빨간 거는 닫아주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죠. 요거는 열어주자. 몽고DB와 이 자바, 이 탐캣 어플리케이션에 27017은 allow 한다. 그렇지만 그의 포트는 블럭한다. 이런 것들을 빠진 설정들을 하는데요. 이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프라 내부에
이 방화벽 같은 역할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스트 웨스트 보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로그를 수집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세스 레벨까지 다 알려드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서버에 어떤 프로세스가 돌고 있는데 멜리셔스 파일인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가 발견된다거나 멀웨어나,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 서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차단해야 된다. 얘가 다른 포트로 계속 통신하고 있다. 뭐 리눅스 머신, 뭐 스토리지, DB 서버, IoT 장비까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자,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라우터나 이런 쪽에서 넷플로우 같은 네트워크 플로우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로그를 수집해서요, 그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방식,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이벤트를 확인을 하고요. 어떤 통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누구랑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이어그램화 돼서 시각적으로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요. 네, 방어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40분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은 아카마이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